대기업은 상생펀드 홍보하고 정부는 게임 산업 지원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현장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개발사들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은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던 게임업계의 위기와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입니다. 화려한 매출 순위 뒤에 숨겨진 중소개발사들의 전멸, 정부 정책의 구조적 실패, 대기업과 플랫폼의 체계적 갑질, 현직 2세대 게임 개발사 대표가 직접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 산업이 왜 게임 업계가 되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틱맨 경제학.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0년대 초반 한국 게임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리니지가 온라인 게임의 새 역사를 썼고 메이플 스토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카트라이더와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어린이날 선물 1순위였죠. 당시 통신사 포인트로 디지털 카트를 샀던 아이들, 지금은 구매력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국내 개발사 발굴, 후진 양성?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해외 개발사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뿐 아니라 관리가 힘든 해외 개발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소송까지 갔던 일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해외 스튜디오를 사는 동안 국내 중소개발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최근 상생펀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기존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IMF 때를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선배 기업인들이 후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그런 연대가 없습니다. 흑수저가 성공하면 왜 과거를 말하지 않을까요? 당했던 대로 남에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천루의 법칙,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 한국 게임 산업의 첫 번째 병폐입니다.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F와 MG, 게임업계 종사자라면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LF는 계약금, MG는 최소 보장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MG는 대출과 같습니다. 예상 매출을 담보로 미리 끌어쓰는 돈입니다. 이 MG라는 개념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2015에서 16년 한국 모바일 시장이 앞서가던 시절 일본과 중국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 개발사들이 요구했죠. LF 말고 MG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물었습니다. MG가 뭐냐고. 그렇게 딜하면서 생긴 룰입니다. 어차피 수익 날 테니 개발비에 보태게. 매출을 당겨 쓰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처음엔 개발사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LF는 사라졌고 MG는 개발비에도 못 미칩니다. 1년 이상 개발한 게임도 MG 5천만 원 수준인 경우가 허다하고 MG조차 요청 못하는 게임이 더 많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어 마케팅비 감당이 안 되니 잘 만들어 놓고도 퍼블리셔를 찾아다니기 부지기수입니다. 계약 후엔 시스템 콘텐츠 인프라 대응에 최소 2에서 3달, 결국 빚만 쌓입니다. 더 심각한 건 마케팅비입니다. 수익 5대5, 마케팅비도 5대5. 개발사는 예산 누수를 막으려 하는데 퍼블리셔는 어디에 썼는지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 동의 하에라고 쓰여 있지만 현실에서 그걸 지킨 사례가 있을까요? 1억을 벌고 마케팅 1억을 썼다면 플랫폼 수수료 30% 제외하고 7천만 원의 50%는 3,500만 원. 마케팅비 5천만 원이니 적자입니다. 근래엔 유저 급감과 플랫폼 폐쇄 정책으로 마케팅비는 상승 효과는 하락, 연말 대형 광고 여부로 업계 경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엔 기본 광고비가 2배 이상입니다. 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게임이 대박 성공 아니면 망하는 구조, 악성 계약 구조가 팽배합니다. 유저 모객, 사업적 역량 때문에 계약하는 건데 모든 악재는 개발사가 안고 갑니다. 퍼블리셔들, 성공 히스토리 자랑하는 중소개발사 찾아가 보십시오. 진짜 성공한 곳을 서로 나눈 경험이 있는지 큰 회사만 배불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공 히스토리 이면에 아직도 힘든 회사들이 허다합니다. 2014에서 15년만 해도 구글 플레이 추천 게임만 받으면 몇만 명의 신규 유저가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도 좋은 게임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였죠. 지금은 게임을 올려도 하루 다운로드 0이 허다합니다. 플랫폼이 폐쇄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2017에서 18년 키워드 마케팅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먹히니까 알고리즘을 바꿔버렸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성과를 내니까 구글 플레이가 막아버린 겁니다. 바이럴 마케팅도 막혔습니다. 코로나 때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2020년 게임 안 하던 사람들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돈 벌고 확장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저들 다 이탈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그때 확장한 기업들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레이스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구글 애지에서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노출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유료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은 대기업만 만나고 중소기업에게 문은 닫혔습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폐쇄적이었지만 그래도 추천 게임에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광고가 추천 게임보다 더 많이 노출됩니다. 돈 버는 기업만 이벤트를 받습니다. 한국에도 인디게임 섹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신규 게임란엔 기존에 돈 버는 앱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신작이 맞을까요? 신생 개발사와 중소개발사가 설 수 있는 기회는 있긴 한 걸까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삼성이 깔아둔 인프라 덕인데 그 영광을 구글 플레이가 손쉽게 가져갔습니다. 삼성이 원망스럽습니다. 갤럭시 스토어를 제대로 키웠다면, 바다 OS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홈그라운드는 있었을 겁니다. IT 강국이라면서 플랫폼 하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못 잡은 게 잘못이라고요? 기회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차라리 중국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해야 자국 기업이 삽니다. 내수를 챙기고 글로벌 전략을 짤 기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괜찮은 시장입니다. 서구권 일본 게임 모든 취향이 먹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DOS 시절 게임도 애니메이션도 대부분 외국산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중국 게임은 퀄리티 낮고 과금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지금 국내 매출 톱 100 중 절반이 중국 게임입니다. 재미있어서? 이젠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마케팅과 노출 조작이 쉬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앱 부스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량의 계정으로 인기 순위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인기 순위가 올라가면 유저들 눈에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마케팅이 아닙니다. 물량만 퍼붓는 허수의 마케팅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 방식으로 일리를 찍고 마케팅을 쏟아붓습니다. 그 계정들? 우리가 판 중고폰, 우리가 판 계정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열어보십시오. 게임 광고 대부분이 중국 게임입니다. 플랫폼도 광고비 많이 쓰는 중국 기업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드 이후 중국은 한국 게임 수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수는 중국에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같은 위기, 다른 결과입니다. 중국은 내수를 보호하고 한국은 허점이 많은 상태로 방관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내수 파일을 중국이 절반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를 대기업이 독식합니다. 중소개발사에게 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독소 조항 없는 계약서를 쓴 중소개발사가 있을까요? 그런 계약서를 원하면 반려됩니다. 당장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합니다. 국가사업엔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대기업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감사할 때 불공정 계약 조항, 중소기업 쥐어짜는 구조 좀 봐야 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잘 모르나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고하면 업계에서 매장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합니다. 말할 곳도 없고 말해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게임업계에서는 그런 연대가 없습니다. 위기일수록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더 쥐어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을 요구받습니다. 담당자 재량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면제 서류에 서명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오라고 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물으면 이런저런 핑계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8년 전에 비해 4대 보험은 체감상 2배 금리 오르면서 이자도 2배, 매출은 바닥 마케팅비는 기본 2배 이상입니다. 실무자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을 대변한다는 구실로 주변인 얘기만 전달하고 돈벌이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높은 분들 만나며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바닥에서 버티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게임업계는 게임업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와 세금 고용 부담을 해결할 지원 정책은 축소, 경기 침체는 지속, AI와 게임 분야 추경에서도 중소기업 살리기는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몰아주기만 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뭘 컨트롤하는 겁니까?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바뀌어서 게임 쪽 살려줄 거라는 카더라가 돌았습니다. 다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이 있어야 했습니까? 공무원들은 그게 밥줄이니까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AI 산업이 미래 먹거리인데 중소기업은 하기 힘들다고요. 그게 반영돼서 그런 건가요? 작년도 올해도 영업이익 나는 기업, 버틸 수 있는 기업만 밀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VR, AR이 미래 먹거리라며 정부에서 게임 쪽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그때도 VR, AR은 시장이 폐쇄적이었고 실제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전국에 한두 곳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바일에 더 밀어줬어야 합니다. 구매력 있는 유저들도 한정적이고 보편성으로 따지면 모바일 게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시기 VR에 올인한 업체들은 황금기의 시간을 버린 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 창출 시 5년을 꽉 채워 VR, AR 신기술 업체를 더 챙겨줬습니다. 결과는 지금 아무도 없는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AI는 어떨까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NC소프트 AI 플랫폼 보셨습니까? 한숨 나옵니다. 기대 이하의 퀄리티도 실망이지만 무료로 사용하는 기능조차 없고 불편한데 CS 창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플랫폼을 홍보하며 AI 활용 제작 챌린지까지 열었습니다. 고통받으며 이걸 써야 합니까? 대기업들 수출 금자탑 쌓았다고 홍보하는 거 좀 그만하세요. 성장률 안 좋은데 영업이익 올렸다는 기업들. 결국 혼자만 배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MG조차 없이 계약합니다. 우리 성공했으니 같이 하자. 잘 되면 나눠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밑에서 배운 중견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병폐입니다. 좀 들여다보십시오. 게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 자기들도 압니다. 알면서 토끼간 빼먹는 심보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게임쇼 가면 인디게임 부스 만들어주고 공모전 상금 걸고 상생 프로그램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거 실제로 혜택 받은 중소기업 몇 개나 됩니까? 찾아보십시오. 홍보용입니다.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돈 가장 많이 번 글로벌 기업 대회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금이 MG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회에서 우승해도 결국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럴 거면 하지를 마십시오. 정부가 이런 거 점검 좀 하십시오. 실질적 상생 없으면 상생이라는 단어 못 쓰게 하시고 세제 혜택도 거두십시오. 허울뿐인 프로그램으로 면피하는 거 이제 그만 봐야 합니다. 상생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대통령님이 크랩톤 가셔서 상생펀드 자금 넣으라고 하셔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던데 그 돈이 협력사나 자회사로 안 갈 거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그 자금 컨트롤하는 벤처 캐피탈 뻔합니다. 돈 될 회사, 아는 회사만 찾아다닐 겁니다. 혁신적인 게임 말굴이 아니라 당장 돈 벌 회사만 찾을 겁니다. 지금은 투자로 어깨와 머리를 살릴 때가 아닙니다. 허리 아래에 있는 다수의 기업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면 게임 산업의 노하우가 다 사라져가고 소수만 남을 뿐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의장님이 대기업 토론원에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힘들 땐 아무도 안 쳐다보더니 잘 나갈 땐 큰 투자가 들어왔다고. 그 돈 받으면 망할 회사 없다고.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묻지마 투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 있고 의지 있는 기업에게 기회가 없는 이 시장. 벌써 8년째입니다. 이 힘든 시국에 개발 능력 있고 의지 있는 개발사 발굴 좀 부탁드립니다. 노하우 있는 개발사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게임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부동의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건 K드라마, 영화, 음악뿐입니다. 게임은 잘 나갈 때도 등한시 힘들 때도 외면, 여전히 빌런 취급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개발사들이 스팀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마케팅비 없이는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스팀은 모바일만큼 마케팅비가 안 드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태껏 버텨온 중소기업 중에 스팀으로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제 막 떠오르는 신예들, 아니면 그나마 버티는 곳들입니다. 검증된 길이 아닙니다. 정책 변화 조짐이요?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 연대? 그건 예전에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정보 공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게임 산업에 희망은 없습니다. 플랫폼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계약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최근 대통령께서 중국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에 나섰다고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결국 진출하는 건 대기업뿐일 겁니다. 이 영상 하나 올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압니다. 다만 이건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게임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아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 업계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기댈 곳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인 거 늘 익숙하셨잖아요. 파이팅 하십시오.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올챙이적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이 업계에 큰 소리 내주는 멋진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스틱맨 경제학이었습니다.